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면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도권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카눈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 방향을 바꿔 오는 8일부터 한반도로 북상합니다. 7일 오전 기준 카눈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5m, 강풍 반경은 350km로 관측됐습니다.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관통해 오는 11일 새벽 북한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수도권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로 강원 영동 등 지역에 따라 최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이 상륙하기 전까지 수도권에는 소나기와 함께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와 강도에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큐슈라든지 우리 남부지방의 지형에 부딪히면서 이 태풍의 구조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해수면 온도만 본다면 지금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기 전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하차도, 저지대 주택 침수 등 추가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아파트 주차 면수보다 주민들의 차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입한 우선 주차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부족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160여 세대가 사는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에는 세대별 2대 이상 차량과 방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세대별 두 번째 등록차가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 세대별 한 대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아파트 단지 규약 위반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대별 한 대 우선차에는 정사각 모양 스티커를, 두 번째 이상 등록차에는 직사각 모양 스티커를 발부해 단속자들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구분했습니다. 방문 차량도 시간대별 허용한 주차 구역을 어기거나 방문증, 메모 등을 차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방문 세대가 규약 위반금을 물어야 합니다. 세대별 한 대 우선 차량 외에는 허용된 주차면과 시간대별 주차면을 나눠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대당 한 대는 편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퇴근 시간부터니까 오후 7시부터 새벽 한 1시 정도까지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차장 이용 형태를 갖다가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시간을 배분하게 된 건데요.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입주 때부터 세대별 한 대 우선 주차제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허용 주차장은 1,475면인데 입주 초기 주민들 등록 차량이 1,900여 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선 주차제를 논의할 당시 주민들 사이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주민들도 그 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주차장에다 대야 될 차, 아닌 차들 많이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 차량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입주민 차량들이 아닌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등재가 돼 있었는데 그런 차가 빠지면서 이 아파트 단지는 세대별 세 번째 등록 차량부터 주차 요금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등록 차량의 월 주차 요금은 10,000원인데 세 번째 등록 차량은 월 20만 원, 네 번째 등록 차량은 월 40만 원입니다. 대신 매달 발생하는 주차 요금과 위반금 수입의 80%는 주민들 관리비로 돌려줍니다. 세대별 관리비에서 매월 5,000원 정도를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우선 주차제 시행 이후 이 아파트 등록 차량은 1,700여 대까지 줄었습니다. 아파트 주차 면수보다 여전히 등록 차량이 200여 대 이상 많지만 주민들이 시간대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장 부족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파트 단지의 우선 주차제 운영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다른 아파트 단지들의 문의와 방문도 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해법이 지역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최근 주호민 작가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특수교사의 인권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직 특수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청에 따라 교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실 텐데요. 자, 먼저 특수교사는 보통 학교에서 어떤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어울려서 우리 사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특수교사를 괴롭히는 고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특수교육 현장은 교사 개인이 특수교사라는 사명감,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교실 속에 있는 문제들을 오롯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가장 큰 고충은 바로 특수교사의 안전입니다. 학생들의 분노 표현, 수업 방해, 신체적인 공격 행동들로부터 교사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일 마주하고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매일 여기저기 다치거나 위험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더라도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고의성이나 타당성을 묻기가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관리자나 교육청, 학부모님께서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해하나 같은 반응을 주시면 결국 교사는 내가 다치고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별다른 대책 없이 그저 더 많은 인내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서 현장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특수학교가 더 많아지거나 교사 인력이라도 더 충원이 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텐데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도 지켜지지 않은 과밀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개별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한 명이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버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 부당하게 특수교사 직위를 박탈당했다가 복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당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사나 학교, 학부모 같은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 이외에도 그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시스템이 교사를 향해 악용되는 사례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는 대처 없이 그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학교장,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동안 현장에서 본 대응들은 교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장애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낙인이 형성될까 매우 우려가 되는데요. 부디 이 사건이 장애 혐오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이 위축되지 않고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되어서 단단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직 특수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자치단체들의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볼 텐데요. 서울에서는 집 주변에 있는 생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서울시가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주민들이 생활 중심지 반경에 위치한 동네 상점을 이용하면서 주민과 상인 간의 단골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루자는 게 취지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1개 지역에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대표적인 곳들을 찾아가 봅니다. 송파구 가락동에는 세러데이 가락이라는 마을 행사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가게들을 통째로 옮겨와 여는 오픈 마켓입니다. 소소하게 좀 이벤트를 하다가 이럴 거면 아예 우리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이제 마켓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이제는 하루 3,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동네 상권은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소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더 핫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종로구 창신동에는 동네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동네 티콘, 모바일 기반의 기프티콘을 동네 상점에 적용한 것입니다. 앱에서 정확하게 19개 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상인 입장에서도 하나의 돌파구로서 또 판매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만들기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골목 상권도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이야기. 20여 개 커피집 사장님들이 커피 찌꺼기를 모으고 이를 점토로 다시 만들어 마을 체험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피로 만드니까 커피 향기가 나긴 나는데 질감이 살짝 달라져서 신기해요. 상인분들께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다시 또 상가도 좀 찾아뵙고 싶고 그러네요. 동네 가게에서 음악회를 열고 전자상거래나 정기구도까지 시도하고 있는 골목 상권의 사람들. 소소한 일들이지만 모두가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지난 5일 낮 12시쯤 부천 춘희동의 한 건물에서 외벽 청소를 하던 70대 작업자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팔과 옆구리 등에 3도 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콘크리트 홈통 청소와 방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아파트 맞은편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4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건물과 시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2층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부평구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대야 무더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사이 부평구 부평동과 청천동, 산곡동 일부 1,6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는데요. 한국전력 인천본부가 아파트별 복구 작업에 나서 7일 오전 3시 40분쯤 전기 공급을 정상화했습니다. 한전 측은 정전 원인을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설비 과부하로 보고 있습니다.